이번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,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임소라 기자 나왔습니다. 임 기자, 이 한국인 순례단이 탑승한 버스였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한국인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,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우선 정부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자신들이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더 의문이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하지만 이 버스 폭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사전에 버스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다면 한국인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이 버스에 한국인이 타고 있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. 그렇죠. 그 중동 언론사죠. 이 알자지라 등 일부 언론에서는 미리 버스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버스가 출발 전날 밤 이 교회 신도들이 들렀던 성지, 캐서린 성지라는 곳인데 이 캐서린 성지 바깥 야외에 밤사이 줄곧 주차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밤사이에 누군가가 버스에 탑승을 해서 운전사 좌석 아래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테러는 버스가 출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경사무소에 정차하던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테러범들이 사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타깝게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요. 도로에 폭탄을 매설해서 원격 조정으로 터뜨렸거나 아니면 이 경찰로 위장한 테러범이 버스에 탑승한 직후에 이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아마 이 테러를 저질렀을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 테러범들이 과연 탑승객들이 한국인인지 사전에 식별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가 있는 거죠. 앞서 그 이집트 현지의 여행업체 대표 말로는 한국인을 특별히 겨냥했기보다는 무르시 전 대통령 공판일이 이날이었기 때문에 좀 보복 차원이었을 것이다.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테러범들, 이슬람 무장단체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 시나이 반도 지역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본거지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폭탄 조끼를 입고 테러를 저질렀다면 이거는 이 무장 세력의 소행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이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게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시나이 반도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주의자인 무르시 전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최근에 무장 세력들의 본거지로 떠오르면서 정부군과 경찰을 겨냥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요, 이 시나이 반도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1979년에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집트가 이 땅을 돌려받았는데요.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에 원래 있던 원주민인 베두인족, 또 지역 주민들은 이집트 중앙정부가 자신들을 차별한다면서 상당한 반감을 오랜 기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2011년이죠. 이 장기 집권했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시민혁명으로 축출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고 이런 반감이 결국 테러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 수에즈 운하를 두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. 이 지역을 두고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시나이 반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.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성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를 받았다는 이 시나이 산이 위치해 있고요. 그래서 이번에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 재진수 씨, 가이드 재진수 씨는 이달 초에도 수원에 있는 한 교회 신자들과 이번과 똑같은 코스로 이 순례객들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보통 성지순례, 기독교 성지순례라 그러면 단골로 지나가는 그런 코스였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이 성지순례객들은 항공편보다는 주로 관광버스를 또 선호한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나가기보다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성지순례의 뜻을 그렇죠.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경로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만큼 위험이 더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아무리 성지순례라고 해도 좀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 시나이 지역은요.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 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. 이미 여행 제한 지역이었어요. 네, 맞습니다.
그러니까 급한 용무가 아니면 귀국을 바로 해야 할 만큼 치안이 불안정한 곳인데요. 예. 지난 2012년에도 이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원주민인 베두인족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. 예. 이후에 2년 동안 이 정부에서는 이곳을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왔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까 이번에도 원천적으로 여행을 막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정치부의 임소라 기자였고요. 뉴스 끝나기 전까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수고 많았습니다.